뭐야,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우리가 거야? 남이야? 빨리 강산이 돈 내놔. 3번이나 바뀌는 30년 세월을 동고동락했는데 자네 퇴직금 그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못 믿어? 내가 이거 떼먹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래? 섭섭하다, 정말 섭섭해.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이 정도 의리도 없으면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인 걸로 하세. 방금 들으신 이날 선 목소리,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하다 은퇴한 60대 김 선생님이 30년 지기 중마고우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통화 내용입니다. 믿었던 친구의 저당당하고도 호소짙은 목소리에 김 선생님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노후를 위해 아끼고 아껴두었던 퇴직금의 절반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왔던 그 친구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김 선생님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불면의 밤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바보라서 당한 걸까요? 아니면 욕심이 과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사람이 그리웠고 지난 30년의 세월을 믿었을 뿐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급격한 공허함, 매일 출근하던 곳이 사라졌다는 상실감 속에서 옛 친구의 연락은 마치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직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다투거나 돈을 조금 잃어도 다시 일어서서 복구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중한 생명줄을 노리는 것은 모르는 사기꾼이 아니라 나만 믿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나 각종 사기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말 놀랍고도 씁쓸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가해자 중 상당수가 가족, 친척, 그리고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정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회 특유의 끈끈한 관계 문화가 노년기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술 한잔 기울이고 상사 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면서 관계의 본질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려있고 누군가는 자식의 결혼 자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착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퇴직금과 여유 자금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추억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급한 불을 꺼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돈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부정당했다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과 화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라는 자괴감은 남은 노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건강했던 신체가 급격히 무너지고 배우자와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평화로웠던 일상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대요. 우리는 흔히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맥이 곧 재산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말이 정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지금 그 명제는 틀렸습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이제 인맥은 재산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비용이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을 열어 전화번호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거창한 위로가 아니더라도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남을 위해 써왔습니다.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느라 허리가 휘고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 그렇게 애써 지켜온 인맥들이 나에게 무엇을 되돌려주고 있나요?
혹시 오히려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오거나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미 없는 대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동창회,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어대는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속이 더 허하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제발 그런 무의미한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내면의 비명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고립입니다. 혼자가 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면 기분 나쁜 말을 툭툭 던지는 친구,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옛 직장 동료, 내 자식 자랑보다는 며느리 흉보기에 바쁜 이웃.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아니면 앞선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소중한 자선을 잃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끊어내고 산속 자연인처럼 혼자 살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해치는 해로운 관계를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한 현명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계는 이제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해야 할 이 귀한 시간에 잡초처럼 엉켜있는 불필요한 인맥들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나라는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비로소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는 품격 있는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부는 훨씬 가벼워질 것이고 반대로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실 준비가 되셨나요? 평생을 올가매던 인간관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서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세요. 저장된 이름이 몇 개나 됩니까? 500명? 1000명?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진심으로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젊은 시절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곧 성공의 척도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술잔을 부딪히며 형님 아우하는 사이를 만드는 것이 사회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그때는 인맥이 곧 능력이고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훈장과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지금 그 훈장이 혹시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의 90%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물건 취급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노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관계의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 청소를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을 언젠가 쓰겠지, 추억이 있는 데라며 베란다 창고에 가득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은 좁아지고 먼지가 쌓이고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의 방은 점점 좁아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60대는 인생의 환승 구간입니다. 확장하던 삶에서 정리하는 삶으로 태도를 바꿔야 하는 시기죠.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억지로 웃어주며 비위를 맞추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생존 본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풍경만 보기에도 눈이 아픈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 감정을 소모해가며 남의 비위를 맞추고 계십니까? 전화벨이 울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반가움보다 또 왜 전화했지? 하는 짜증이나 이거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망설임이 먼저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껍데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원치 않는 약속을 잡고 나가서 의미 없는 수다를 떨며 시간을 죽입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이 몰려오고 왠지 모를 허무함에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그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도둑질해 갔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맥을 정리하면 고립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라도 있어야지 다 끊어내면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걱정하시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60대 이후의 행복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에서 옵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 혹은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어설픈 관계들이 여러분의 고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색하고 책을 읽고 산책하며 노년의 여유를 즐겨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동창의 문자에 답장하느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갈지 말지 고민하느라 여러분의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카카오톡 단체방의 알림 숫자를 지우느라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영혼 없는 이모티콘을 날리고 관심도 없는 정치 이야기나 건강정보에 맞장구 쳐주는 그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모아왔던 그 수많은 연락처들은 사실 인맥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직함,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인연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집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들을 알았어라고 과시하기 위해 저장해둔 번호들이 정작 지금의 나를 보살피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진리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은 사람을 내치는 비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자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락처를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 보냈던 좋았던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의 내 삶에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서 1년 이상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 연락처를 보며 누구인지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사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목록을 과감하게 지워보세요. 하나씩 지울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입니다. 남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 쓰느라 억눌려 있던 내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사느냐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들미 주는 진짜 축복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는 것은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그 고요함을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여러분이 진짜로 만나야 할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부터 내 인생에서 덜어내야 할지,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마음을 노리는 가장 위험한 유형들은 누구인지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일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늙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럽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말라서 자식 눈치 보고 친구들 모임에서 슬그머니 신발 끈 묶는 척하며 계산대를 피할 때 그때 느끼는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중하고 귀한 선생님의 노후 자금을 가장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모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바로 친구라는 따뜻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피 같은 연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위험한 관계들을 아주 냉정하게 구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한 명이라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청첩장 수거함 취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친구, 아니 동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이름이 폰 화면에 뜹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결혼한다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안 가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생돈 나가는 것 같고 축의금만 보내자니 이게 맞나 싶으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을 친구로 보고 연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혼주석 체면을 세워줄 머릿수와 축의금 봉투를 채워줄 지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야 인맥 넓히는 게 자산이었고 품앗이 개념으로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60대인 지금 그 돈 5만 원, 10만 원은 선생님이 병원 한 번 더 가고 맛있는 밥 한 끼 사드실 수 있는 생존 자금입니다. 10년 넘게 교류가 없다가 불쑥 계좌번호 찍힌 모바일 청첩장부터 보내는 사람,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경조사에 안 간다고 해서 서운해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 행사가 끝나면 다시 연락 끊길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체면 치레를 위해 선생님의 노후 자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만나기만 하면 돈 자랑, 자식 자랑하면서 은근슬쩍 계산은 선생님께 미루는 부류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골프를 치네 해외여행을 가네 떠들썩하지만 정작 밥값 계산할 때만 되면 아이고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라거나 저번에 내가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대기업 은퇴했으니 사라며 압박을 줍니다. 이게 참 교묘합니다. 칭찬을 가장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거든요. 너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자식들이 용돈 두둑하게 주잖아라며 선생님을 추어올리는 척하지만 실상은 선생님의 지갑을 털어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려는 심보입니다.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한 달에 나가는 모임 회비와 밥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돈이면 선생님 배우자와 함께 근교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손주들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돈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즐거움보다 피곤함이 더 크고 내가 왜 굳이 내 돈 써가며 저런 자랑을 들어줘야 하나라는 허무함이 밀려온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자 금전적 손실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려주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 하지 일방적으로 베풀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고 반드시 끊어내야 할 유형은 바로 감정적 협박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해줘?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딱 일주일만 쓰고 줄게. 60대가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혹은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덜컥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선생님 명심하십시오. 60대에 나가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젊을 때야 다시 벌어서 메꿀 수 있지만 은퇴 후의 자금은 복구가 불가능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철칙이지만 나이 들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이미 금융권이나 가족 등 모든 곳에서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손을 벌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돈을 빌려주는 순간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돈이 묶여서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 거절 때문에 떠나갈 인연이라면 지금 떠나보내는 게 선생님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의리와 정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못하고 억지로 지갑을 열고 불편한 자리에 나가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연금과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의 세월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켜줄 선생님의 자존심이자 생명줄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과거의 추억팔이나 하는 껍데기뿐인 관계에 낭비하기엔 선생님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가면을 쓴 친구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소비, 의무감으로 내던 회비, 체면 때문에 냈던 과도한 경조사비만 줄여도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과 에너지는 오롯이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선생님을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전화번호부를 보며 이 사람을 정리하면 내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닐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이건 야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그 구멍난 독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60대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고 내 돈과 에너지만 갉아먹는 쭉정이 같은 인연들은 과감하게 털어내세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알곡 같은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는 바로 선생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고 주말마다 등산이다 모임이다 하며 밖으로 나도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만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막상 나가서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 아마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건가? 아니면 우울증이 온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주 큰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휩싸일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됐습니다. 도파민은 흥분과 쾌락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20대, 30대, 그리고 중년의 시기까지는 인맥을 넓히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서 큰 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뇌의 화학적 선호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뇌는 이제 자극적인 도파민보다는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뇌가 스스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를 띄우는 일련의 과정들은 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젊을 때는 이 노동을 감당할 잉여 에너지가 넘쳤지만 신체적 노화와 함께 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에너지 소비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뇌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 변화에 있습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며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는 복잡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의 속뜻을 파악하며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은 쉴 새 없이 작동하죠. 나이가 들면 이 전두엽의 정보 처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이때 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단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즉 여러분이 모임에 나가서 피로감을 느끼는 건 뇌가 주인님,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좀 쉬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요라고 보내는 아주 건강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로라 카스텐스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수록 정보 습득이나 미래를 위한 인맥 형성보다는 당장의 정서적 만족과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려는 본능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싫은 사람도 참고 만나면 훗날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즉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했다면 60대의 뇌는 현재의 평온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간 동창회에서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친구가 한심해 보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지인이 참기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내심이 부족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탁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없는 대화에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퇴화가 아니라 성숙이자 최적화입니다. 컴퓨터도 오래 쓰면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야 속도가 빨라지듯 우리 뇌도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라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고요한 주말 오후가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뇌가 아주 건강하게 노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동안 타인의 시선 때문에 혹은 의리라는 명분 때문에 뇌가 보내는 이 간절한 신호를 무시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만나야지, 나만 빠지면 서운해하겠지 하면서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갔던 그 많은 약속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혹사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하셔도 좋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내 뇌가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라고 명령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약속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생체 리듬과 뇌의 명령을 따르는 가장 자연스럽고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60대 이후에 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이자 특권입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그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자발적 고립이 주는 그 달콤한 평온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꿈틀대실 겁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막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적막한 오후를 상상하면 덜컥겁부터 나기 때문이지요.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나만 외톨이로 늙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적막함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신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마당발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 모임, 평일 저녁엔 동창회, 각종 경조사까지 빠짐없이 챙기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다, 의리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삶의 낙이었던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 후 덜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그 많던 친구들 중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퇴원 후 김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던 모임 만나고 돌아오면 기만 빨리는 친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수시로 울리던 카톡 알림음이 사라진 휴대폰을 보며 금단 현상처럼 손이 떨리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짙은 우울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딱 3개월이 지나자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친구가 사라지니까 비로소 나라는 친구가 보입디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자랑을 들어주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조차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진정한 맛을 느끼게 되었고, 남들의 골프 이야기에 맞장구 치는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며 붓끝에 집중하는 몰입의 기쁨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에 꽉 들어찬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한다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맞이한 60대의 시간은 타인에 의해 휘둘리던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대면하는 품격 있는 고독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노년층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62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이 여사님은 소위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집살이 하소연, 자식 자랑, 남편 흉을 들어주느라 정작 본인의 감정은 돌볼 겨를이 없었죠.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살이 날 지경이었지만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거절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과감하게 관계 다이어트를 감행한 후 이 여사님은 평생 달고 살았던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던 가짜 관계들이 사라지자 그 에너지가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불안했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읽고 싶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옛날 영화를 다시 보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황금 같은 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되어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안 만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싫은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원치 않는 술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었고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굳이 그 치열하고 피곤한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인도 인맥을 유지하느라 내 귀한 연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뒷전이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세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알맹이만 남은 단단한 세계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숲을 지나 탁 트인 바다를 마주했을 때의 그 시원함을 떠올려 보세요. 인간관계의 숲을 빠져나와 마주하는 고독이라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 안식처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듣기 싫은 소리에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오직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플 때 달려와 줄 친구가 과연 그 수많은 목록 중에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돈 쓸 때만 친구인 척 곁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더 많지 않았나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타인의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진 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고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 고독력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산입니다. 지금 혹시 휴대폰을 쥐고 차단할까 말까 망설이는 번호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다면,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만 남는다면 과감하게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그 빈자리는 절대 외로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소음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목소리, 잊고 살았던 나만의 취미, 그리고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친구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말,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증명해낸 팩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변의 불필요한 인연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은 꽤나 불가분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텅 빈 것 같은 목록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 고립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빈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방에 진짜 귀한 손님만을 모시기 위한 청소를 막 끝낸 참이니까요. 이제 그 깨끗해진 공간에 누구를 들여야 할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무조건 좋은 친구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30년, 40년 세월을 함께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깊이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 습관 그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변하고 성장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나로만 기억하며 깎아내리는 친구라면 그 인연은 묵은지가 아니라 그저 상한 음식일 뿐입니다. 60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편안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곁에 남겨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3명, 아니 단 1명이라도 좋으니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첫 번째 조건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만나서 쉴 새 없이 떠들고 무언가 활동을 해야만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던지곤 했죠. 하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친구는 만나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같이 산책로를 걸으며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발소리만 공유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각자 창밖만 바라봐도 그 고요함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국입니다. 나의 침묵을 지루함으로 오해하지 않고 휴식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의 약점을 공격의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자식 문제로 속을 썩기도 하며 경제적으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약점 잡아 은근히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어쩌다 그랬어? 보험은 있어?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그저 따뜻한 죽 한 그릇 말없이 사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말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훈수 두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어깨를 툭 쳐주며 묵묵히 밥값을 계산해주는 사람입니다. 60대의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판단 없는 위로와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분입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아픔을 자신의 흥미거리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조건은 왕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명함이 사라집니다. 왕년의 내가 이사였든 국장이었든 사장님이었든 계급장 떼고 나면 그저 늙어가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김이사 요새는 뭐해? 라며 과거의 직함에 집착하거나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래? 라며 현재의 초라함을 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다녀오면 허무하고 비참해집니다. 진짜 인연은 명함이 사라진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한결같은 태도로 대해주는 사람, 나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나의 인품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자존감이 지켜집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기보다 소소한 현재의 일상을 나누며 지금 모습도 참 좋아 보인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빛내줄 등불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3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 휴대전화에 수백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도 내가 정말 힘들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주저없이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3명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친구가 3명은커녕 1명도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곁에 둬야 할 최고의 인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하고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애쓰던 마음을 거두어드리세요.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남을 먼저 챙기던 습관을 버리고 오롯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려보고 좋은 풍경을 볼 때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기보다 내 눈과 마음에 그 풍경을 가득 담아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지면 역설적이게도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꼬이게 됩니다. 외로움에 쩔쩔매하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파리떼가 꼬이지만 고독을 즐기며 스스로 빛나는 사람에게는 나비가 날아드는 법이니까요. 내가 먼저 단단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들이 날아와 쉴 수 있습니다. 썩은 가지들을 쳐내고 나니 비로소 나무의 본래 모습이 보이고 그 빈자리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 욕심을 버리고 관계의 다이어트를 감행한 여러분은 이제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맞추느라 구겨졌던 자존심을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오직 나를 알아주는 소수정예 혹은 나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이렇게 진짜 102년만 남기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채우지? 남은 사람들과만 매일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깊은 관계가 주는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는 또 다른 형태의 즐거움과 활력이 필요합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의무감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바람처럼 가볍고 산뜻하게 스쳐 지나가며 즐거움만 남기는 그런 관계들 말이죠.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가벼운 만남들이 삶의 윤활유가 되어줍니다. 부담 없이 웃고 즐기다 언제든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울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걱정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쁜 친구 다 끊어내고 정말 마음 맞는 친구 딱 2~3명만 남기라고 하니 혹시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하고요. 좁아진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6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좁고 깊은 우물 같은 관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끈적한 의리 대신 느슨한 연대를 선택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 우리가 맺었던 인간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친구라고 하면 무조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형님 동생하고 친구의 슬픔이 내 슬픔인 양 엉엉 울어주고 주말마다 경조사에 불려다니는 걸 의리라고 믿었죠. 서로의 사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 그런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겁습니다. 무겁고 피곤하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시기에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거나 과도한 의무감을 짊어지는 건 이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60대 맞춤형 관계의 해법은 바로 느슨한 연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에게 족쇄가 되지 않는 가벼운 만남을 뜻합니다. 과거의 친구 관계가 끈적한 엿가락 같았다면 지금부터의 관계는 바람이 잘 통하는 못이 옷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옷깃은 스치지만 결코 올가매지는 않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미나 관심사를 매개로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문화센터의 인문학 강의나 수채화 교실, 혹은 가벼운 트레킹 모임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모릅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남편이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림이나 운동, 책이라는 주제 하나로만 연결됩니다.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은 목적이 달성되면 쿨하게 헤어진다는 점입니다. 산악회 모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에 오르는 건 핑계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며 2차, 3차까지 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술에 취해 옛날 이야기를 하고 남의 집안 사정을 캐묻고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죠. 하지만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요즘의 60대 모임은 다릅니다. 약속된 시간에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땀 흘려 산을 오르며 건강한 에너지를 나눕니다. 하산에서는 가볍게 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오늘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깔끔하게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정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담백함이 주는 평온함을요. 뒤끝이 없고 감정 소모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은 하지 말걸 하고 이불킥할 일도 없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가금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느슨한 연대 속에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꼬치꼬치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자녀분은 결혼했나요? 집은 자가인가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은 60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필요한 비교 의식을 낳는 주범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이나 닉네임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만 존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부장님이었든 사장님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탁구를 치고 있는 즐거운 파트너, 그 자체로만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배경을 지우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오히려 편견 없이 상대를 볼 수 있고 의외로 깊은 교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부담은 없는데 외롭지도 않은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이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또한 느슨한 연대는 언제든 떠날 자유를 보장합니다. 의리로 뭉친 관계는 싫어도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소문이 날까봐 억지로 끌려다니게 되죠. 하지만 취미로 묶인 느슨한 관계는 다릅니다. 모임의 성격이 나랑 맞지 않거나 그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조용히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 역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다가 이런 느슨한 모임에 나가면서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평생 회사와 집 밖에 모르고 살다가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바쁘거나 반응이 시원찮았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의 고전 읽기 모임에 나가게 되셨는데요. 거기서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책이라는 공통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 없이도 이렇게 즐거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내 직함이나 배경 없이도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분은 예전 친구들은 만나면 신세 한탄이나 자식 자랑뿐이라 피곤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니 뇌가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임이 끝나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와 온전히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밸런스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60대라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온기가 나를 태워버릴 듯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깊은 숲속의 나무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뿌리는 각자의 땅에 단단히 박고 홀로 서 있되 가지 끝은 서로 살짝 맞닿아 바람에 흔들리며 어우러지는 숲 말입니다. 너무 끈끈하게 얽혀있으면 서로의 양분을 뺏고 햇볕을 가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으면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가끔은 모여서 웃고 떠들고 에너지를 얻되 돌아서면 다시 고요한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함.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외롭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과거의 인맥 수첩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는 의무감으로 저장된 번호 대신 다음 주 독서 모임, 목요일 탁구 교실 같은 설레는 일정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주는 사람들, 서로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그 시간을 함께 즐겨주는 사람들. 그런 담백한 인연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줄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우정, 이제는 그런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벗겨내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보며 혹시 허전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시나요? 그 빈 공간은 결코 외로움의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사느라
짓눌려 있던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아주 귀한 여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깨끗해진 여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배우자였고 자식들의 자랑스러운 부모였으며 직장에서는 성실한 동료이자 상사로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았고 내가 입고 싶은 좋은 옷 한 벌보다는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친구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동창회의 체면 치레를 위해 쓰기도 아까운 돈을 봉투에 담으며 씁쓸해했던 적도 많으셨겠지요. 그렇게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았나요? 60대가 넘어서까지 그렇게 사신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방임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인맥 다이어트를 통해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줄어든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자유라는 거대한 선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기 싫은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느라 썼던 그 시간들, 이제는 오로지 당신이 가장 편안해하는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듣고 싶었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경조사비나 술값으로 빠져나가던 그 아까운 돈들은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돈을 모아 당신의 무릎 관절을 보호해줄 좋은 등산화를 사십시오. 평소 비싸서 망설였던 질 좋은 제철 과일을 사서 누구에게 양보하지 말고 가장 먼저 베어 무십시오. 자식들 주려고 아껴두지 마시고 당신의 노화된 피부를 달래줄 좋은 화장품을 사고 굳어버린 어깨를 풀어줄 마사지를 받는데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혹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내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즐겁게 사는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자 축복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에는 먹고 사느라 혹은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느라 외면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을 들여다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숲길을 걷고 싶었나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60대 이후의 삶에서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위에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짐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돌리며 모임을 찾아다니는 노년은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우아하게 밥을 먹고 사색을 즐기며 자신의 취미에 몰입해 있는 노년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깁니다. 그런 분들 곁에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그 향기를 맡고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느슨한 연대도 결국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충만해야 남에게 기대지 않고 담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면 관계는 집착이 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만나면 그것은 풍요로운 교류가 됩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난 60년의 풍파를 견뎌낸 훈장이자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줄 자격이 있는 고귀한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당신의 귀한 노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웃어주던 에너지를 거두어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나에게 미소 짓는 데 쓰십시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했던 마음을 거두어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는 데 쓰십시오. 당신의 인생 제2막은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이 주연 배우이자 관객인 무대여야 합니다. 조명은 오직 당신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때로는 고요히 침묵하십시오. 인맥을 비우고 관계를 정리한 그 깨끗한 빈자리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즐거움을 가득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쌓일 때 당신의 노년은 고독사가 두려운 쓸쓸한 말년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황금빛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